자, 먼저 뭐 소속 매체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자,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은, 순서대로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민경원 기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빌보드에서 수상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빌보드에서 지금 빌보드 201위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계속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승허 앨범이 나오고 이번에 전티어 앨범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기원더가 먼저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으니까 어떤 걸 먼저 공개할지를 두고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을 먼저 하게 됐는지 궁금하고, 제이홉 씨가 아까 에어플레인 파트 2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걸 라틴 팝 계열로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와우, 201위 를 예측을 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사실 너무너무 실감이 안 되고요. 사실 이게 결과가 나와봐야지 저희도 아는지라 지금은 설렘 반 약간 걱정 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위를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너무 열연해 하지는 않았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개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말을 해보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 뭐. 네, 항상 이런 이제 어떤 예를 들면 기승전결이 있으면 기를 뭐 영상으로 승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승을 어떤 다른 식으로 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기획 단계에서 좀 많이 회사 측에서도, 회사 프로듀서 분들께서도 많이 상의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번 순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를 영상으로 풀고 전에서 이런 어떤 페이크 러브 같은 굉장히 극적인 또 반전되는 그런 것들을 하자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좀 많이 공감을 했었어요. 뭔가 이제 아무래도 뭐 기승전결 순서대로 풀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실 조금은 상투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 순서들을 바꿔가면서 그 얘기들을 조합해가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은 뭐 기승전결 뭐 사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뭐 빼놓을 수 없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풀지는 좀 다들 많이 상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에어플레인 파트 2 이제 라틴 팝 장르로 만든 계기가 있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희 방탄소년단이 되게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오기 전부터 뭔가 이 라틴 팝 장르에 대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음악을 좀 방탄소년단에 맞게 뭔가 풀어보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어서, 이번에 또 이제 에어플레인 파트 2라는 곡을 또 이렇게 라틴 팝 장르에 맞춰서 요즘 또 사운드적으로 되게 핫한 그런 장르이다 보니까 좀 방탄소년단스럽게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장르의 유명한 또 우리 작곡가 분들과 함께 뭐 콜라보로 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 답변? 네. 없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위진솔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정국 씨한테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 네. 빌보드 가시기 전에 미국에서 한 인터뷰에서 다음 믹스테이프는 JK가 될 거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 진행하고 있는 곡이 계신지 그것도 여쭙고 싶고, 팬들이랑 언제까지 공개하겠다 이런 포부 같은 거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보드에서 최고의 순간을 설정했는데 정국 씨 복근이 한 개가 뽑혔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신지 소감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다음 믹스테이프는 왜 저라고 했냐면, 저 이제 호빙 믹스테이프이 나오고 저희 이제 프로듀서 형님이랑 같이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너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도 이번에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계기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래도 뭐 최대한 저도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순간 복근은 저도 알고는 네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뭐 그래서- 너무 핫했었죠,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번 활동 동안 조금 더 선명한 복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장난스럽게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조만간 기다리면 또 좋은 결과로 팬분들에게 알려주시겠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믹스테이프는 뭐 곡 작업은 전 멤버가 다들 틈틈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뭐 좀 기회가 된다면 뭐 발표를 다들 하지 않을까 순서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국 씨를 향한 두 가지 질문이었고요. 자, 다른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양승준 네.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지난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허가 워낙 성과도 좋았고 결과들이 좋아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번 새 앨범 꾸리면서 많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앨범 작업하면서 어떤 고민들이 가장 컸고 그런 어쨌든 대중성이나 음악적으로 좀 만족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컸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과 부담을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궁금하고요. 나머지 하나의 질문은 이번 앨범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18일에 발매가 됐어요. 근데 사실 그날이 5.18이 있는 날이긴 한데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슈가 씨가 앞서 5.18 관련해서 곡을 낸 적이 있어요. 민주화 관련해서. 혹시나 5.18에 맞춰서 앨범을 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승허 같은 경우는, 저희 예상보다도 훨씬 더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앨범이었는데, 특히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대중성도 놓치지 않으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가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는 앨범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면 그 기존 앨범에 비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스타일과 또 성장된 이제 역량들을 보여주려고 많이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더 이번 앨범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5월 18일 날 앨범이 공개된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회사에서 프로모션 일정을 맞추고 짜고 하다 보니까 그 날짜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조그만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영광스럽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주시고 주목을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취향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의 취향에 얼만큼 부합을 해야 하는가.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딜레마가 항상 있고 지금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조차도 계속 항상 그 매월마다 그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이번 앨범은 이제 릴리즈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저희가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돌아보니까 조금 자평을 해보자면 그래도 저번 앨범보다 좀 더 트랙으로 들었을 때 그 트랙의 유기성이 많이 강화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굉장히 싱글로 많이 내는 추세고 사실 앨범에 대한 집중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반 시장도 피지컬이 많이 팔리지 않는 추세에서 인트로와 아우트로 형식을 지키면서 1번부터 11번까지의 트랙을 들었을 때 그리고 Love Yourself 전 티어라는 이 컨셉 아래에서 얼만큼 그것들의 톱니바퀴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 초점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했고요. 그 결과 다행히 뭐 타이틀곡, 뭐 퍼포먼스를 포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잡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을 그래도 상당 부분 잡지 않았나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 박혜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질문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번 앨범들 트랙을 쭉 들어보니까 멤버들이 보컬이나 랩에 있어서 조금씩 다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6년 차쯤 되면은 그냥 잘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변화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뷔할 때부터 방탄소년단은 본인들 음악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던 분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또 그때와
조금 음악을 만들 때 마음가짐이라던가 아니면 작업 방식에 있어서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 듣고 싶습니다. 보컬 랩 특히나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조금 기존과는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것만 해서 기존 결과물과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잘하는 이제 친구가 있으면 나도 좀 더 분발해야지. 다른 색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왔네. 나도 그러면 좀 더 다르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저희 내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든지 또 더 나은 음악, 더 좋은 음악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앨범 같이 좀 다양한 스타일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데뷔 때부터 죄송하지만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데뷔할 때부터 데뷔할 때는 사실 데뷔 전에도 그렇고 이제 방탄소년단은 음악으로 어쨌든 시작을 한 팀이기 때문에 그냥 다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을 많이 참여해서 그냥 많이 해서 잘 해가지고 보여주고 싶다. 되게 단순했어요, 목표가. 잘해서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되게 단순한 그런 어떤 디테일한 그런 없는 그림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과분하게 많은 사랑을 받은 덕분에 저희가 큰 시장 혹은 큰 곳에 가서 안목을 넓히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뭐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전에는 랩 한마디 이 가사 한 줄을 봤다면 그 다음에는 벌스 한 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곡 하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앨범으로서 이게 어떻게 들릴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앨범에 갖는 서사와 그 앨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 빅히트를 만나고 그리고 많은 이것들을 들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7명 전원 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그냥 랩을 잘하고 싶다 아니면 노래를 그냥 잘하고 싶다라기보다 각자의 목표들이 생겼어요. 노래를 이렇게 잘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부르고 싶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든지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 정말 아주 럭키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잘하고 싶은 이제 욕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싶어 하는 팀인 것 같은데 항상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앨범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반응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뉴스원의 황미영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그 빌보드에서 켈리 클락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큰 보이밴드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를 듣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켈리 클락슨이 빌보드에서 K-팝 BTS 이런 소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보이밴드라는 이런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된 여러 유기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인들이 꼽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굉장히 우러러 보시는 분이 저희에게 최고의 보이밴드라고 해주셨을 때 우리가 이런 분에게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 세계적인 보이밴드의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 팬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더 알아주시고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음악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무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보이밴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팬분들께 다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항상 어디 인터뷰를 가면 항상 첫 질문이 항상 뭐 아미나 팬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그런 배경일 것 같고요. 이렇게 큰 사랑을 얻게 된 배경을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선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단 음악으로 시작한 팀이고 가수고 스스로 퍼포먼스를 하는 그룹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점,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고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최상의 퀄리티로 앨범과 음악과 퍼포먼스를 구현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돌로서 연예인으로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이 정말 2018년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하는 이런 한국어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뭐 유튜브나 혹은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점도 저희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한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실력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실은 팬들과의 소통도 가장 높은 장점으로 뽑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미들을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뉴스에이드 강효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빌보드 컴백 무대 잘 봤는데요. 제 페이클러브 무대를 하면서 가사 중에 내가라는 부분을 다 수정해서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팬들을 위한 배려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애프터 파티를 포기한 게 좀 화제가 됐는데 그 이야기도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네, 네가 내가의 가사를 수정을 한 부분은 이제 빌보드 아무래도 어워드에서 첫 월드 프리미어를 하는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발음이 이제 영어로 어쨌든 들렸을 때 N-word라고 하는 것과 발음이 유사하게, 아니 사실은 거의 똑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방지하고자 저희가 너무 듣는 미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많이 저희 임의로 수정을 해서 다시 가사를 암기를 정말 미안하게도 제이홉과 우리 슈가 형이 너무 고생을 해줬고요. 애프터 파티 뭐 혹시 그쵸, 뭐 애프터 파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빌보드 무대가 끝나고 사실 뭐 할 것들이 꽤 많아요. 네, 뭐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애프터 파티보다 더 좋은 게 사실 그런 팬분들과의 끝나고 나서의 그 소통 부분에서도 되게 더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그냥 저희들끼리 같이 그냥 소소하게 그냥 같이 샴페인을 마시면서 그런 분위기가 더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애프터 파티보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다들 피곤해합니다. 네, 시차 때문에 네, 피곤해하고요. 잠이 더 중요합니다. 네. 다른 것보다 좀 더 고마웠던 것은 이미 저희가 톱 소셜 아티스트 상에 후보에 올라갔다는 게 저희는 이제 다 어쨌든 팬분들 덕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상식을 하기 전부터 멤버들이 상을 받든 안 받든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팬분들한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되게 제가 더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의 애프터 파티죠. 네. 우리들의 애프터 파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영어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인데 젊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제 RMC의 영어 실력이 화제거든요. 예,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좀 본받아라. 감사합니다. 예. 당장 저희 집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해 이제 9월 달에 그 앨범이 나오고 나서 이제 8개월 만인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 앨범이 11개 트랙이고, 지난 앨범도 이제 굉장히 트랙이 많았고, 8개월 만에 앨범 하나 뚝딱 만들기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한 뭐 여러 가지 어떤 앨범의 유기성까지도 아까 RM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주 그냥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8개월 만에 앨범을 또 이렇게 좀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때문에 그에 관한 피로도가 상당할 것 같아요. 피로감,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에 고갈된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굉장히 조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지민군이 그 여러 가지 뭐 아주 안 좋은 협박 같은 걸 많이 받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팬분들도 많이 걱정을 했을 테고 저도 지켜보니까 참 안타깝고 본인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 미국 갈 때 보니까 SNS에 올린 사진 보니까 얼굴이 일부러 그렇게 표정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둡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많이 걱정들을 해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조금 극복을 해야 할지 또는 주변의 동료들이 어떻게 단합을 해서 서로 위로를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8개월 만에 앨범을 하나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트랙이 많은 앨범을 만든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저희 방탄소년단이 작업하는 방식이라든지 빅히트 프로듀서들이 작업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정교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작업실에서 각자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면서 그걸 또 프로듀서들이 정리를 해주면서 그것들을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로감이라든지 부담감 같은 경우는 굉장합니다.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대한민국 이제 음악 산업에서는 음반이 발매됨과 동시에 다시 활동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멘탈을 잘 붙잡고 또 건강 관리를 하면서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로감이라든지 부담감은 매 앨범 낼 때마다 더 증가하는 것 같지만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빅히트에서도 저희의 이제 피로도나 이런 음악적 부담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사실 많은 지금도 신진 프로듀서들을 기용을 하고 굉장히 해외 작곡가들과도 면밀히 작업을 하면서 저희의 좀 어떤 이런 것들 부담을 많이 낮춰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슈강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산업에 있어서 저희가 분명히 안고 가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하고 사실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민 씨. 네. 사내 협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표정은 사실 아마 출국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그 전날 바로 컴백쇼 녹화가 이틀 연속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장시간 비행 때문에 안 자고 버티다가 생긴 현상인 것 같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또 두 번째나 또 이런 소식이 들려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오히려 저보다 좀 팬분들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말에 좀 휘둘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너무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기자님도 표정을 눈여겨보실 정도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괜찮다고 활짝 한번 웃어주세요. 지민 씨. 예. 잘 이겨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예. 자, 또 다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빌보드에서 2년 연속으로 수상도 하시고 좀 남다른 행보를 걷고 계신데 이제 다음 행보가 좀 많이 팬들에게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음 방탄소년단의 행보나 뭐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이제 빌보드 인터뷰하면 항상 가기 전에 아무래도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미팅을 좀 먼저 통역사 형과도 같이 미팅을 하고 먼저 가는 편인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표현과 제가 그때 배웠던 표현이 enjoying the ride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지금 순간을 좀 즐겨야겠구나.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다음 행보나 혹은 목표 일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라갈 산이 뭐 이제 물리적으로는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핫백 1위도 못 해봤고요. 지금 200도 포스트 말론 씨 때문에 저희가 뭐 1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스타디움 투어도 뭐 이버러처럼 말하던 스타디움 투어도 아직 못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달성하더라도 그냥 지금 이제 6년 차쯤 되니까 왜 저희가 이것들을 시작했었고 왜 여기 끝까지 남아서 그 경쟁을 뚫고 와서 우리가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예를 들면 오늘 있을 컴백쇼 녹화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8월에 있을 콘서트와 투어들을 최대한 열심히 잘 준비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다음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자님들께는 정말 아쉬운 말씀이지만 이제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마지막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긴 한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RMC 말씀대로 뭐 여러 가지 좀 목표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뭐 여기 오신 분들도 좀 구체적인 방탄소년단의 이런 뭐 차트라든가 이런 성과에 대한 또 목표를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뭐 좀 빌보드 핫백 진입이라든가 아니 여러 가지 이제 그 목표로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방탄소년단이 좀 어떤 좀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향해서 좀 꿈꾸고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핫백이 또 들어왔으니까 또 1위를 또 꿈꾸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거 이후에 또 뭐 가수로서 수치에 대한 목표가 있을까 싶긴 한데, 좀 아까 말씀하셨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숫자가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이런 목표가 있어야 더 저희도 부채질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우선 이번 앨범의 목표는 저희끼리는 이제 뭐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저희끼리는 200에서 1위를 해보자가 사실은 저희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핫백은 지난번에 했던 마이크 드랍 리믹스 스티브 아오키와 함께 했던 게 28위 정도 했기 때문에 한 10위권 정도 꼭 해보자. 왜냐면 이제 탑 10 위로 올라가면 정말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라고 하죠. 굉장히 치열한 아주 월드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곡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10위권에 들어보고 그 다음에 1등을 꿈꿔보자라는 얘기를 저희끼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에서 1위를 거둘지 안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당연히 핫백에서 언젠가는 꼭 1등을 해보는 게 저희의 숫자적인 구체적인 목표로고요. 그리고 뭐 슈가 형이 뭐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었지만 뭐 예, 뭐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겠어요? 아까 낙원에서 꿈이 없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해놓고 제가 너무 거창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일단 꿈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요. 그럼요. 네, 빌보드 핫백 1위 해보고 싶고요.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스타디움 투어도 하고 싶고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또 되고 싶고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 밖에 꺼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입 밖에 나온 이상 그걸 향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모두가 또 바라는 바기 때문에 예, 기대를 하고 또 응원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앞서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라든지 마지막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어제 국내에 들어왔고 또 국내 활동이 당분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국내 활동에 최대한 주력할 계획이고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지금 또 다음 이제 시리즈 다음 것들을 준비하면서 또 이 8월에 있을 저희 러브 유어셀프 투어를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최상의 컨디션 공연으로 보여드리고 또 열심히 투어를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심지어 오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 방탄소년단에게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곳 기자간담회장은 1시간 뒤에 정돈할 예정이니까요. 충분히 사용해 주시고 주차권이 필요하신 기자님께서는 입구 데스크에서 수령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일중이었고요. 저 방탄소년단 여러분 인사도 해주셨으니까 이제 퇴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위해서